다음으로 절연협조하겠습니다. 예, 절연협조 한번 볼게요. 전력계통에서 기기들 간의 절연 강도가, 우리가 절연을 하잖아요. 그 절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절연 강도가 상호 간에 아무 관계없이 정해져서 기기에 따라 필요 이상으로 절연 강도가 높거나 또는 약하게 되어 있으면 계통 전체의 신뢰도가 낮아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통 내 각 기기, 기구 및 애자 등의 상호 간의 적절한 절연 강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계통 설계를 합리적 경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을 절연협조라 하며, 피레기의 제1보호 대상은 변압기다. 말이 참 어렵죠.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피레기를 하면서 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런 거 보세요. 우리가 변압기하고 피레기를 딱 봤을 때 이 선로예요. 선로인데 얘가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피레기, 피레기 접지는 빼고요. 이렇게 피레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충격파가 내습했을 때 피레기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뭐라고 하느냐면 제한 전압이라고 했죠. 피레기의 제한 전압인데, 이 전압하고 피레기의 제한 전압하고 변압기의 절연 강도하고 뭐가 더 커야 되나 그랬어요. 피레기에 만약에 500kV가 여기 제한 전압 500kV가 걸렸을 때 이게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 피레기에 의한 일종 접지 저항값도 있지만 그것은 무시하고요. 여기에서 이 변압기의 절연 강도가 500kV보다는 높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이 변압기의 절연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절연은 돈이에요. 무조건 돈만 많으면은 500kg지만 안시정빵으로 500kg 아니고 5,000kg 이렇게 할 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절연 강도를 무시하고 돈만 있다고 이렇게 절연은 무조건 높이 하고 하면은 신뢰도나 경제성에 있어서 이게 그런 부분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피레기를 한 500kg 정도 했다. 그럼 넉넉하게 한 600이나 한 700 정도로 하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경제성도 살릴 수가 있고 안전하게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협조에 있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계통 전리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기술적인 신뢰도가 낮아지고 절연협조를 하지 않으면은요. 그 다음에 계통 설계를 합리적 경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500kg면 600에서 700 정도, 피레기 다음으로 절연 강도 세야 될 변압기는 600에서 700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절연에 있어서 협조를 한다는 거예요. 협조.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도를 높이고 경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목적은 이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피레기하고 변압기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교재 보시면 154kV 송전 계통의 절연 협조가 있습니다. 송전 계통의 절연 협조 보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그 절연 협조 기본을 피레기로 잡고 있잖아요. 피레기는 변압기 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때 피레기의 전압은 제한 전압입니다. 전격 전압도 아니고 충격 방전 개시 전압도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제한 전압이에요. 제한 전압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있는데 순서는 기억해 주세요. 지금 피레기가 625고요. 625고 변압기가 750입니다. 750, 100 얼마가 크고요. 그 다음에 기기 부싱이라는 것은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부분을 부싱이라고 그러고, 결합 콘덴서, 송전선로에 결합하는 콘덴서 있죠. 그런 콘덴서고요. 그 다음에 선로의 애자가 당연히 절연 강도가 가장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송전 계통의 절연 협조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전 계통인데요. 송전 계통 말고 일반 154kV 절연 협조가 있어요. 154kV 절연 협조. 그때는 지금 선로 애자가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송전을 하고 있잖아요. 송전이기 때문에 송전 계통의 송전의 절연 협조는 선로 애자가 920인데 우리가 일반 송전 말고요. 일반 절연 협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값이 860이 돼요. 860. 그 다음에
일반 절연업조에서는 결합 콘덴서나 기기 부싱 자리에 우리가 개폐 장치가 옵니다. 개폐 장치가 오면서 이거 두 개를 합해서 750kV가 돼요. 750kV. 그 다음에 변압기도 얼마가 냐면 송전 계통이 아니고 일반 계통이면 일반 154kV 절연업조라고 하면 이거 750이 아니고 650이고요. 그 다음에 피레기는 625가 아니고 460이 됩니다. 그래서 송전 계통의 절연업조하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절연업조하고 똑같죠. 맥락은 똑같은 그 크기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송전에서는 지금 결합 콘덴서와 기기 부싱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은 뭐다? 개폐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개폐 장치가요. 그래서 일반 154kV 송전 계통은 5단계고 그냥 절연업조는 4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뭐 그 전압 자체를 묻는 것보다는 순서를 묻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잘 안 되는데 순서를 물으면 무조건 애자예요. 애자. 그 다음에 뭐 결합. 뭐 개폐, 부싱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변압기 피레기 가장 낮은 거 피레기 그 다음에 변압기 그 다음에 가장 큰 거 선로회자 이 순서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절연협조였고 그와 유사한 것으로 해서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있습니다. 기준 충격 절연 강도는 BIL이라고 해요. BIL 그래서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이라고 해서 BIL 기준 충격 절연 강도 기준 충격을 받았을 때 절연 세기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거 보세요. 송전기도 시설하는 선로에다 개폐기, 지지에다 변압기 등의 최소 절연 기준값으로 뭘 했다? 피레기의 제한 전압을 기본으로 함으로써 피레기의 제한 전압은 다른 기기류의 기준 충격 절연 강도보다 낮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준 충격 절연 강도 BIL 요거 말씀드렸지만 뭐 피레기 교재에 있는 거 있죠. 이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 기준 충격 절연 강도는 이런 값을 얘기한 것이고요. 전압의 크기를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절연 협조는 뭐냐면 서로 간에 이런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있으니까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신뢰성을 얻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기의 여유도는 피레기의 제한 전압 이 기준이라 그랬죠. 피레기의 제한 전압 기준이고 분해 기기류의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예를 들어 변압기 같은 경우 얼마 대입할까요? 750이죠. 즉 기기의 여유도를 변압기의 기기 여유도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피레기의 제한 전압 얼마? 625분에 변압기 750 마이너스 625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피레기의 제한 전압분에 기기류의 기준 충격 절연 강도 마이너스 피레기의 제한 전압 이것이 기기의 여유도다 해서 공식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시험에 종종 자주 나옵니다. 절연 협조도 그렇고 BIL도 그렇고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가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보호 계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보호 계전 방식 보세요. 우리가 4장에서 고장 개선을 했죠. 고장 개선에서 뭐다? 지락사고, 단락사고, 뭐 단선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는데 우리가 멀뚱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차단기를 안전을 위해서 차단기를 차단시켜야 됩니다. 물론 사람의 안전도 있고 제일 조금 골치 아픈 이런 게 있겠죠. 전선에 큰 전류가 흐르면 먼저 기기가 타버리죠. 기기가 손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선 자체가 손상이 돼요. 우리가 송전선에서 전선을 만약에 설치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뭐 헬리콥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집도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집 안에 있는 전선이 타버리잖아요. 그럼 벽 뜯어내고 뭐 이게 전선 집어넣고 공사를 하려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기 보호나 선로 보호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차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호 계전 방식. 우리 계전기라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계전기고 영어로는 릴레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과전류 계전기가 무슨 말일까요? 과전류 계전기. 과전류가 흐르면은 동작을 해요. 계전기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과전류 계전기. 그 과전류 계전기가 동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과전류 계전기에 접점이 붙어서 그 신호를 차단기에 주게 됩니다. 그럼 차단기는 계전기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차단기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죠. 선로 자체를 끊어서 이 선로를 안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 개전 방식 그리고 개전기는 우리가 실제로는 릴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보호 개전기 사용 목적, 이 개전기는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말만 그냥 싹 정리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보세요. 고장의 종류, 지락이냐, 단락이냐, 단선이냐, 그 다음에 고장 전류와 전압, 뭐, 영상 전압이냐, 과전압이냐, 과전류냐, 이런 것들. 종류, 전류와 전압. 고장점의 위치, 이것이 전단이냐, 후단이냐, 뭐, 갈라졌으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것들이요. 정확하게 검출해서 고장 구간 고속도로 선택 차단하는 지령을 내리는 등 개통 보호를 위한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예. 한번 이거 보시고요. 그 보호 개전기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이 보호 개전기 종류 굉장히 많은데 일단 공통적으로 구비 조건이 뭐냐면 보세요. 첫 번째. 고장의 정도 및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것. 당연한 소리죠. 맞죠? 동작이 예민해야 되겠죠. 동작이 예민하고요. 어떤 고장이라도 이 고장이 나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예민하게 동작하고 오동작이 없어야 됩니다. 신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소비 전력이 적고 경제적일 것. 뭐 두말할 소리 없고요. 적당한 후비 보호 능력이 있을 것. 예, 요 후비 보호 능력은 뒷부분에 여기 있죠. 바로 밑에 있습니다. 후비 보호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보호개전의 방식의 구성입니다. 보호개전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 번째, 주보호개전 방식이요. 주보호개전 방식.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지금, 보호개전 방식이요. 보호개전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뭐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뭐 변압기를 할게요. 변압기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얘가 개전기입니다. 개전기인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얘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기가 동작을 해야 됩니다. 맞죠? 동작을 해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세요? 요 놈을 우리가 주보호라 그래요. 주보호. 네, 주보호입니다. 그러면 얘가 고장 났으니까 당연히 얘가 차단해야 되겠죠. 근데 얘가 만약 고장이 나서 주보호가 고장이 나서 그걸 차단을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다음으로 차단책으로 얘가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비록 얘까지 차단, 지금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두 쪽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얘도 차단될지라도 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보호, 그 다음에 요 놈을 우리가 후비보호라고 해요. 후비보호.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겁니다. 얘가 못하면 얘가 동작을 한다. 그래서 백업 보호라고 그래요. 백업, 후비보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봅니다. 주보호 개전 방식이 뭐냐? 주보호는 사고 제거를 위해 최소 범위의 정전으로 끝나게끔 하는 지령 차단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얘가 차단될 필요는 없죠. 얘만 차단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데 후비보호 개전 방식을 우리가 백업이라고 합니다. 백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수로 백업 선수 있잖아. 뭐 뒤에서 받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호 개전기로 보호할 수 없을 경우 이것을 백업함과 동시에 사고 파급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으로서 주보호 개전기와 함께 설치된다, 병설된다라고 합니다. 함께 설치되고, 그 다음에 주보호 개전기에 결함이 있어서 정상 동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있는 구간의 사고, 차단기 사고 등 주보호 개전기로 보호할 수 없는 장소의 사고 등을 이렇게 후비보호 개전기가 동작을 해서 백업을 해준다는 겁니다. 말이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 개전기에 종류가 있는데요. 보호 개전기 종류가 많은데, 보세요. 첫 번째, 동작 기구상의 종류입니다. 이것이 보호 개전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요. 우리가 과전류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있던 접점이 붙어요.
부습이 떨어져 있던 접점이 붙어요. 그러면 얘 원리가 뭐냐는 거죠. 떨어져 있던 걸 붙는다면 그 붙는 힘이 있겠죠. 힘을 발생하는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유도형 계전기. 유도형 계전기는 우리가 전기 기기 시간에 유도 전동기라고 배웁니다. 유도 전동기라고 있어요. 그것과 똑같이 유도형 계전기예요. 유도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전자 유도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전도기에 힘이 발생한다 그런 것들이에요. 유도 작용에 의해서 원판에 생기는 토크를 사용해서 우리 기기 시간 R하고 원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도시거나 기기를 공부하시고 오신 분은 좀 더 이해가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원판에 생긴 토크를 사용해서 접점을 개피하는 구조고 이것이 힘이 크기 때문에 송전계통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도형 계전기가 됩니다. 그 다음 전류역계형 계전기는 유도 계전기 중에서 단상 유도 전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상 유도 전동 보세요. 고정 코일과 가동 코일에 고정 코일과 가동 코일이 있는데 여기 전류를 흘려서 이 사이에 작용하는 토크를 이용하는 구조고 얘는 고속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고속도 동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유도형 계전기는 송전계통에 많이 사용하고 전류역계형 계전기는 고속도 동작이 가능하고 가동 철심형 계전기는 전류 코일에 전자력이 있습니다. 전자력이라는 것이 전류가 자기 안에서 받는 힘을 전자력이라 그래요. 전자력만으로 철심을 운동하는데 얘는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보조 계전기로 사용합니다. 보조 계전기로 사용하고 가동 코일형이 있어요. 가동 코일형은 직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 원리에 의해서 유도형, 전류역계형, 가동 철심형, 가동 코일형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동작 시간에 의한 종류가 있어요. 동작 시간에서. 동작 시간이에요. 요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세요. 동작 시간. 네. 시간입니다. 시간.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세요. 요건 종류한 겁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나오고, 보세요. 순한시가 있어요. 순한시. 예, 그 다음에 정한시. 예, 반한시. 예, 그 다음에 반한시, 정한시. 예,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일단 순한시라는 것은 고장 즉시. 예. 고장 즉시. 그러니까 고장이 흐르잖아. 그러면 인정사정 발 필요 없이 고장만 났다고 하면 바로 동작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순한시예요. 말은 어렵지 않죠. 보세요. 고속도 계전기로서 고장 검출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를 순한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한시는 뭐냐면 정해진 시간이요. 고장 후 T초 뒤. 고장이 났잖아. 근데 T초 뒤에 동작하는 겁니다. 보세요. 고장 검출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하는 계전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고장이 났잖아. 고장이 났는데 이게 진짜 고장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10A가 고장 마지노선을 해요. 그럼 10A가 정말 일시적일 수도 있고 기속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일시적일 때 순환시는 동작해버리잖아. 그걸 차단해버리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정한시는 한번 믿고 보는 겁니다. 아유, 진짜 고장이냐, 조금만 살펴보자. 해서 이것이 정한시가 되는 거예요. 반한시는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고장전류가 크면 위험하죠. 맞죠? 고장전류가 크면은 위험합니다. 그럼 빨리 동작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고장전류 좀 작으면은, 야, 이거, 그냥 위험하지 않은데 천천히 동작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고장 전류 크면은 동작 시간이 짧고요. 동작 시간이 짧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100A가 흐르면은 1초 만에 동작해요. 10A가 흐르면 10초 만에 동작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고장 고장 전류가 작으면 시간이 커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한시성 정한시는 뭐냐면 똑같아요. 고장 전류가 크면은 시간 t가 짧다가 일정
일정 전류부터 정한시 특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뭐 반환시 계정이 뭐면 아시겠죠? 고장전류 크면은 동작시간이 짧고, 고장전류가 작으면 동작시간이 길어져서 동작하는 계정기고요. 반환시, 정한시는 반환시 특성과 정한시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전류가 적은 기간에는, 고장전류가 적은 동안에는 고장전류가 클수록 동작시간이 짧게 되지만은 얼마 이상, 일정값 이상부터면 정한시 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교재 있죠? 보세요. 이게 동작전류 I고요. 동작전류 I고 이것이 동작시간입니다. 시간일 때 일단 순환시는 뭐냐면 고장전류가 이만큼이든 어떻게든 동작시간은 똑같아요. 전류가 어떻든 간에 동작시간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한시는 뭐냐면 그래도 어떤 값이 나도 시간이 요거보다 조금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한시예요. 정한시. 그 다음에 반환시는 뭐냐면, 반환시 빨간색으로 할게요. 동작 전류가 작으면은 시간도 길어도 돼요. 시간 길어도 되는데 동작 전류 고장전류 커요. 이만큼 크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반환시입니다. 반환시. 그럼 우리가 반환시성, 정한시성, 반환시, 정한시성은 뭐냐? 보세요. 동작 전류가 작으면은 이 시간이 작아도 된다. 동작 전류가 여기 있지만 전류가 크면은 시간이 짧아야 된다는 거죠. 짧은데 만약 일정 전류부터는 정한시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거든.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 값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전류가 작을 때는 시간이 짧아야 된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림 있죠. 그림 외운 거나 뭐 이해 안 되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요 부분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요.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동작 시안에 의한 것이었고, 시안에 의한 것이었고, 고장의 종류가 있겠죠. 고장의 종류에 의한 거. 이게 진짜인데, 고장 종류는 우리 크게 나눠서 어떻게 되겠까요? 단락 고장과 지락 고장이 있을 겁니다. 단락 고장과 지락 고장. 근데 단락 고장은 4단에서 했지만 정격 전류보다 굉장히 커요. 네. 정격 전류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에 지락 전류는 그게지 고장이니까 크기는 크지만은 지락 사고는 크기야 하지만은 이 상황에 따라 틀려요. 뭐 앞에서 했지만 직접 접지나 고장이 똑같이 지락 고장이 나더라도 직접 접지나 뭐 소리액터 접지나 비접지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르고요. 그래서 지락 전류는 단락 전류보다는 굉장히 작습니다. 뭐 고장 발생 확률은 지락 전류가 굉장히 지락 사고 많지만은 문제가 되는 것은 단락 사고란 거죠. 그래서 지금 단락 사고 보호 목적으로 하는데 이 단락 사고는 말씀드렸지만은 전류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시면 보세요. 단락 보호 목적의 계전기는 일단 단락이 되면 쇼트가 되면 과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과전류 계전기가 있습니다. 과전류 계전기 단락 보면 일반적으로 정격 전류보다 20배가 넘는 이런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과전류 계전기인데 우리가 OC 혹은 OCR이라고 하면 계전기를 우리가 영어로 릴리라고 했죠. 그래서 OC는 오버커런트예요. 오버커런트의 OC에 R은 릴레이에서 OCR 혹은 O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일정 값 이상으로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고, 그 다음에 부적전압 계전기, 언더볼테이지요. 전압이 떨어졌다는 거, 언더볼테이지, 전압이 일정 값 이하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 그 다음에 단락 방향 계전기, 우리가 단락이 쇼트죠. 쇼트의 S고, 우리가 방향이 다이렉셔널이라고 해서, 방향은 다이렉셔널 쇼트에서 DS라고 합니다. DS. 뭐냐? 방향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에서 쇼트가 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방향으로 일정 값 이상의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로서 역전력 계전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 단락 계전기, 우리가 선택이 뭐예요? 선택은
셀렉션이라고 하죠. 셀렉션은 S고요. 단락은 short입니다. 그래서 선택 단락은 SS가 됩니다. 셀렉션 쇼트에서 SS요. 근데 선택이 나오잖아. 그러면 선택이 나오면 무조건 병행 2회선이 나와야 됩니다. 뭐냐면 병행 2회선 중에서 어느 라인이 고장 났는지를 선택한다고 해서 선택 2회선 계정기, 선택 단락 계정기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나오면 얘는 병행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병행 2회선 속력선로에서 한쪽에 1회선 단락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고장 회선의 선택 차단, 이 선택 단락 계정기 SS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 계정기, 거리가 지금 Z라고 되어 있죠. 맞죠? 얘는 임피던스 계정기라고 합니다. 거리 계정기 혹은 임피던스 계정기. 얘가 거리, 전압과 전류 있죠. 전류분의 전압이 임피던스죠. 전류분의 전압이 임피던스입니다. 그것으로 측정하는 것이 우리 거리 계정기 혹은 임피던스 계정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계정기가 설치된 위치로부터 고장점까지의 전기적 거리에 비례한 비례한 한시에서 동작하는 것이 이 거리 계정기 혹은 임피던스 계정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다음 방향 거리 계정기 뭘까요? 우리가 거리는 임피던스 계정기라고 했죠. 그래서 Z고요. 방향은 또 다이렉셔널이라고 해서 DZ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리 계정기에 방향성까지 준 것이 방향 거리 계정기 DZ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락 보호 목적의 계정기입니다. 지락 보호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종류는 이것을 차단한 종류는 적습니다. 보세요. 일단 지락이 발생해도 과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앞에서 OC 혹은 OCR 과전류 계정기인데 OC에 지락이 발생하면 GR이 되는 거. OC에 지락 계정이라고 해서 GR이 되는 거. 지락. 여기서 G는 그라운드입니다. 접지, 땅 그라운드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자, OCR이 그냥 과전류 계정기인데 OCGR은 지락 과전류 계정 혹은 과전류 지락 계정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순서는요, 어떤 데 지락 과전류 계정기, 과전류 지락 계정기 이렇게 하는데 외국에서 건너오다 보니까 뭐 책마다 또 틀리고 그렇게 해요. 네. 지락 과전류 계정기, 과전류 지락 계정기 이렇게 하고요. 얘는 보통 OCGR은 있죠. 실기에서 꼼꼼하게 다루겠지만은 3상 4선식에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단락보다는 지락일 때 전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과전류 계전기보다 일반 과전류가 단락 사고 시에 보호하는 것이 과전류 계전기라 했는데 여기보다 그 전류가 확실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전류 계전기의 동작 전류를 특별히 작게 하는 것입니다. 지락사고는 단락사고보다 전류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방향 지락 계정기 뭘까요? 예. 방향은 앞에서 다이렉셔널 그랬죠. 다이렉셔널 그라운드에서 DG고요. DGR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과전류 지락 계전기에 방향성을 준 것인데 우리가 OCGR은 일반적으로 3상 4선식 이런 데 사용해요. 그 다음에 DGR이죠. DGR 얘는 3상 4선식이긴 한데 3상 4선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저항접지 있죠. 저항접지 지락전류 작죠. 저항접지에서 보통 DGR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SGR 있죠. SGR은 3상 3선식에서 얘는 영상변륙이라고 있어요. 영상변륙이 ZCT하고 조합해서 보통 사용하는데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이 SGR 있죠. 비접지 방식에서 SGR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방향 지락 계정기는 DGR 넣어서 사실상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전류 지락 계정기 방향성을 준 것인데 선택 지락 계정기 SG라고 되어 있는데 계정기 과정에서 SGR이 병행 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선택이 들어가면 이 S가 선택이 들어가면 셀렉션이 이 S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행 위에서 송전선에서 한 선의 회선에 지락 고장이 생겼을 때 검출해서 고장 회선만을 선택 차단하는 것이 이 SGR인데 지금 여기에 책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요. 실제 현장에서 OCGR 3상 4선식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SGR이 3상 3선식에서 많이 사용한다. 예, 요런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인데 단락도 아니고 지락도 아니고
뭐 기타 목적의 계전기입니다. 기타 목적의 계전기는 보시면 주파수 계전기가 우리 주파수가 뭐예요? 영어로 프리퀀시죠. 그래서 F라고 하는데 계통의 주파수가 허용폭 이상으로 변동했을 때 하는 동작입니다. 주파수가 많이 변했을 때 동작하는 것이고 탈조 계전기, 탈조가 우리가 뭐냐? 탈조가 스텝 아웃이라고 그래요. 스텝 아웃에서 스텝 아웃의 SO라고 그럽니다. 탈조, 이탈했다는 거죠. 그래서 통정계통 발생한 고장 때문에 일부 계통 위상각이 커져서 동기를 벗어나려고 할 경우 검출하고 차단하는 것이 탈조 계전기 SO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보호 계전 방식의 적용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뭐 과전류 계전기다, 뭐 과전압 계전기다, 뭐 부적전압 계전기다, 지금 지락 과전류 계전기다, 방향 지락 계전기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계전기들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언급드린 것 빼고도 계전기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송전선로는 그렇고 뭐 배전선로는 그렇고 어디에 사용되느냐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보호계전 방식 적용해서 송전선로의 보호계전 방식이 있습니다. 송전선로도 있고 뭐 모선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환상선로 그다음에 방사선로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송전선로의 보호계전 방식으로선 송전선로 특성 자체가 길이가 길고 넓은 지역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낙뢰 등 자연의 위협을 받기 쉽고 부하 변동 및 발전력 변동 그 다음에 계통 전력 변동 등 그 운전 상태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송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한 계전 방식으로는 보세요. 전류 차동 뭐예요? 전류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 차가 있겠죠. 그것에 의해서 동작한다고 해서 전류 차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전류의 위상 비교 문제가 생기면 위상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위상을 비교해서 고장을 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향 비교 왼쪽 오른쪽 어느 방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방향을 비교하는 것도 있고 거리 측정 우리 앞에서 임피던스 그걸 계정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 자체는 방향 비교 계정이라고 했지만은 방향 들어가는 계정이 뭐 우리가 뭐 방향 단락 계정기 방향 거리 계정기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 비교 거리 측정은 임피던스 계정기 혹은 뭐 거리 계정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보호한다 이런 말입니다. 송전선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송전선로 보호 계전 방식에 여기 교재는 없지만 과전류 방식도 있습니다. 과전류 방식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났다고 하면은 과전류는 기본적으로 그러거든요. 여기에선 지금 요 송전선로 보호 계전 방식은 송전선로에 한해서 특별하게 적용되는 거 얘기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과전류 계전 방식은 어떤 경우든지 대부분 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송전선로 보호 계전 방식에 과전류 계전 방식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책이 없다고 빼지 마시고요. 이것도 포함시켜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방사상 선로의 단락 보호 방식이 있습니다. 방사상 선로에서 단락 고장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방사상 선로가 뭐냐면 이렇게 전원을 공급하죠. 그럼 이렇게 뻗어나가 이렇게 뻗어나가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뒷자에 가면 가지식 방사상이라 하고요. 가지식, 수지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지식, 수지식 이렇게 했을 때 전원이 한 단에만 있고 여기에 만약에 단락 사고가 났다. 여기에 단락 사고가 났다. 그렇게 했을 때 보호 계전 방식으로 뭐가 있느냐면은 표시선 계전 방식이 있어요. 표시선 계전 방식. 이 표시선 계전 방식은 표시선이 뭐예요? 표시선이 표시한다. 팔럿 라인이에요. 팔럿 라인 계전 방식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전력선 이렇게 있죠. 전봇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전기가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 근데 고장이 났다는 것을 우리가 뭐 약 2km 정도마다 고장이 난 구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봇대 사이가 아니고요. 뭐 보통 2km 정도 돼서 여기에 고장 신호를 주고받는
빠른 라인, 표시선 이렇게 따로 설치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났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신호, 고장신호를 주는 거죠. 그럼 그 고장신호가 어떻게? 전력선이 아니고 표시선을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장이 났구나. 그럼 여기에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빠른 라인, 표시선 개전 방식 이렇게 하는데, 사실 방사상 선로에서 전원이 한 군데밖에 없을 때 단락 사고를 검출하는 방법은 표시선 개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방사상 선로에서 단락보호 개전 방식에서 전원이 한 단에만 있는 경우 표시선 개전 방식을 사용하는데, 표시선 개전 방식을 사용하는데, 표시선 개전 방식이란 보세요. 보호해야 할 송전선로의 선택 차단 구간의 양단에 표시선 설치해서 발전기 주파에 시도전류 흘리게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표시선 개전 방식으로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방향 비교, 전압 반향 방식, 전압 반향, 요건 깊이 안 해주셔도 될 거예요. 명칭만. 방향 비교, 전압 반향, 그 다음 전류 순환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 장점이 송전선 보호 범위 내 모든 사고에 대해서 위치와 관계없이 고속 차단 가능한 거죠.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깔아줬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전력선 반송 개전 방식이라고 했어요. 얘는 뭐냐면, 이렇게 표시선을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주고받는데 전력선 자체를 있죠. 얘가 전기도 보내지만은, 전기도 주고받지만은 이거 자체로 신호선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력선 반송 개전 방식. 표시선 개전 방식, 표시선 따로 설치한다. 전력선 반송 개전 방식은 전력선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고장신호를 이용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원이 양단에 있는 경우, 방사상 선로가 이렇게 있는데, 얘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했어. 여기에서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양단에 있을 경우는 우리가 단락 고장이 났을 때 방향 단락 개전기. 얘는 보세요. 어디가 고장난 양쪽에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 단락 개전기고, 그 다음에 과전류 개전기, 방향 단락과 과전류 개전기를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방향 단락 개전기와 과전류 개전기, 아시죠? 과전류 개전기를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환상선로의 단락보호 방식이 있는데, 환상선로는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전원 이렇게 있죠. 했는데 얘가 이렇게 이렇게 얘가 전기 공급하는데 이렇게 환상 루프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에서도 전기 공급할 수 있고 이쪽에서도 전기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환상선로라고 해요. 환상선로. 이때도 전원이 한 군데만 있을 수도 있고 전원이 양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랬을 때 전원이 한 군데만 있다 그러면 방향 단락 개전기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인지를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방사상 선로에서 전원 양쪽에 있었던 것처럼 방향 단락 개전기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원이 두 군데 이상 있으면 방향 거리, 어느 방향인가, 그 다음에 어느 위치인가까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죠. 우리가 방사상 선로에서는 어느 방향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방향 단락 개전기고, 전원 양쪽에 있으면 방향 거리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방향 거리 개전기,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선 보호 개전 방식입니다. 모선 보호는 우리가 앞에 3장에서 잠시 했지만은 발전기에서 연결된 메인 라인, 부하 모선, 부하와 연결된 메인 라인, 그 다음 중간 모선, 중간의 메인 라인입니다. 메인 라인인데, 이 모선에서는 보호해야 할 때 범위가 좁고 뇌해라든지 염해에 대해서 충분히 절연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송전선로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모선 보호는 차동 개전 방식이요. 차가 다를 때
대표적인 것이 전압차동, 그 다음에 전류차동입니다. 전압차동 보통 우리가 3, 4, 5km 이상에서 사용하고요. 모선보호도 3, 4, 5 전압이 있는데 보통 전압차동은 3, 4, 5 이상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전류차동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위상비교, 방향비교 이런 것을 통해서 모선 개전 방식이 보호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모선 보호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보호가 있습니다. 발전기 보호는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 모선 보호와 마찬가지로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가 차동 개전기, 여기서 말하는 전류차동을 얘기합니다. 전류차동. 앞에 전압차동 되게 큰 전압 아니면 잘 사용 안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 없이 차동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이 발전기 보호 같은 경우는 차동 개전 방식은 전류차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외부 고장은 앞에 얘기했던 반환시 과전류 개전기. 과전류 개전기는 과전류 개전기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반환시 과전류 개전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의 보호 개전 방식입니다. 변압기는 이건 전기 기기에서 좀 더 꼼꼼하게 하게 되는데 예. 일단 차동 개전 방식입니다. 지금 차동 개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류의 차라 그랬죠. 전류의 차입니다. 내부 고장 발생 시 고저압 측에 설치한 우리가 변압기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1차는 고압, 2차는 저압이에요. 거기에 CT를 각각 설치합니다. 1차 측에도 CT를 설치하고 2차 측에도 CT를 설치해요. 그래서 그 전류의 차에 의해서 개전기를 동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뒷장에서 합니다. 뒷장에서 CT를 하고 전기 기기 과목에서 CT를 하는데 이 CT가 1차 전류는 다른데 2차 전류는 공이 5A입니다. 둘 다 5A. 그러니까 어떤 전류가 흐르든 간에 2차에는 5A 흘러야 돼. 그러면 원칙적으로 1차에도 5A, 2차에도 5A 흐르면 그 전류의 차가 없지요. 5A 차가 없죠. 그럼 동작 안 해요. 근데 문제가 생겨서 야 1차 측에 5A 흐르고 2차 측에는 만약 3A가 흐른다. 그럼 2A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고 인식을 하고 차단을 하는 겁니다. 이건데 차동 개전기, 다시 전류 차동인데 이런 전류의 차에 의해서 개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죠. 지금 차동 개전기를 했지만 실제 변압기에서는요. 만약에 차동 개전기라고 하면은 잘 사용 안 해요. 밑에 있는 비율 차동 개전기를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변압기에는 일반 부하 전류뿐만 아니고 여자 전류도 흐르고 뭐 도립 전류도 흐르고 그것이 1차, 2차에 딱 이렇게 배분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그런 전류들 때문에 전류차로 동작하는 이런 차동 개전기 실제 잘 사용 안 해요. 실제 사용하는 것은 비율 차동 개전기입니다. 뭐냐? 차가 있으면 동작하는 게 아니고 이 차가 얼마의 비율, 일정 비율 약 30% 정도를 잡습니다. 30%의 차가 이상 발생하면은 동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율 차동 개전기라고 하고 실제로는 이것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거의 변압기에서는 변압기에서는 비율 차동 개전기가 더 많이 사용한다. 거의 얘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장 발생 시 고저압 측에 설치한 CT의 2차 측에 억제 코일에 흐른 전류가 일정 비율 이상 되었을 때 개전기가 동작하는 방식으로서 이것을 비율 차동 개전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호월적 개전기, 얘는 발전기에 사용 안 되고 오직 변압기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호월적 개전기는 변압기 내부 고장으로 인한 절연류, 고장이 발생하면 온도가 상승하죠. 그럼 절연류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온도 상승이 발생하는 유증기를 검출해서 온도 상승이 발생하는 그 증기를 검출해서 경보비 차단을 하기 위한 것이 부호월적 개전기로서 변압기 전용입니다. 변압기 전용. 요런 뭐 부호월적 개전기나 지금 교재에 있는 콘서베이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 기기 과목의 변압기 부분을 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상전압의 보호 개전 방식 이론 부분을 했고요. 이 부분 딱 정리해 주시면 문제 풀이는 있죠. 두두두둑 풀릴 겁니다. 예, 한번 믿고 정리 한번 해보세요. 문제 잘 풀리면 기분 좋잖아. 예, 한번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